제가 교과서 속 한자 알기 시간에는 뭘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1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뭘 할 거냐? 오늘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로 갑니다. 4학년 1학기 사회.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요. 교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 사회랑 1, 2학년 때는 배우지 않았었는데 3학년이 되면은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등으로 과목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만큼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특히나 사회랑 과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1, 2학년 때와는 다르게 생소한 용어라던가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특히나 사회 과목은요, 보시면 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지만 꼬꼬무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문화 등등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제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심화된 개념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 한자를 기본 베이스로 익힌 아이들은 좀 개념 이해를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해가 먼저 되어야 암기도 잘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다 외웠어. 근데 내일 확인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했지? 뭘 공부했지? 분명히 나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것처럼 한자를 조금이라도 이제 잡지 않고 그냥 간 아이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가면은 이제 더 어려운 개념이 또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멘붕이 와요. 그러다가 5학년, 6학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멘붕이 이제 롤러코스터 올라가지 쭉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똑 떨어져요. 자, 용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문맥상에 그 문맥을 딱 읽어보고 대충 이 뜻은 이럴 것 같아 라고 때려 맞출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때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수능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능 공부할 때 문맥을 어떻게 때려 맞춰요?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하실 때 이렇게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으면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자는 이 모든 과목의 도구가 되는 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자를 하루아침에 뚝딱 다 알고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내가 5글자씩 외웠어. 한 달 후에 이 글자가 다 내 머릿속에 있을까요? 한 달이면은 30일이니까 150글자가 되겠죠. 한 달 후에 내가 150글자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외우기만 하면 땡이에요. 자, 다 까먹어요. 때문에 이 한자를 처음에 배울 때 재미있게 배우고 원리를 이해를 해야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물어봐요. 선생님 한자 왜 외워야 돼요? 저 정말 이거 너무 어렵고 쓰기도 힘들고 너무 싫어요.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외워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다 자기 거면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자기 몸에 좋은 거예요. 왜냐, 이거를 외워가지고 다른 과목에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낮게 한자를 외워가지고 낮게 한자 하나를 외웠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다 한자어, 2글자, 3글자, 4글자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린 다음에 그 교과의 중요한 개념을 내 걸로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 거라는 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생각주머니가 이 낱개 한자에서 어휘력, 그 다음에 더 큰 문해력으로 쭉쭉쭉 커가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오늘은 뭘 할 거냐,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서론이 참 길었죠. 자, 알고 있어요. 역적 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 불금이니까 오늘 기분 좋게 가봅시다. 자, 화면 함께 보러 가실게요. 컴온 가시죠. 자, 왔어요. 자, 오늘은요 4학년 1학기 사회 1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자 1, 2, 3번 있죠? 이거는 단원 이름이에요. 1단원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 2단원은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그다음에 3단원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오늘은 제가 한번 알아볼 거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입니다. 자, 이 단원은요 지도에 대한 공부를 해요. 지도에 대한 학습을 하고 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와요. 이것만 내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거 기본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시험 문제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1단원의 소단원으로 지도로 본 우리 지역. 여기에 키워드가 다 있어요. 이 표만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면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지도란 뭔가? 별표 이미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도의 기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죠. 방위표, 기호와 법례, 축척, 색깔과 등고선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공부할 거는 이거구나 라고 먼저 마인드맵으로 잡고 공부를 하러 가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올 걸 공부해야 돼요. 안 나올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봤더니 아하, 내가 그래서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방위와 방위표. 방위 뭐예요? 이거 너무 쉽죠? 딱 보면 여기 교과서를 제가 찍어봤는데요. 동서남북이에요. 방향. 자, 방위와 방위표 보면 여기 방자가 모방자예요. 모방자는 모서리를 뜻하는데 방향을 뜻합니다. 사방팔방 할 때 그 방이에요. 그 다음 위는 자리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말 그대로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 얘는 겉표자인데 표시를 나타냅니다. 표시. 그래서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도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정말 복장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죠? 그럴 때는 한자로 풀면 돼. 지자는 땅 지자예요. 땅을 땅을 그린 거예요. 우리 땅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는요, 기호예요. 기호. 자, 기호는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에다가 학교, 우체국, 병원 등등을 지도에 간단하게 나타내는 표시다. 기호의 기자는 뭔가? 기록할 기 쓰는 거예요. 적다. 그 다음 호는 부를 호, 이름, 번호, 또 부르다 이러한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호는 실제 모습을 본떠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도에 보면은 학교를 지도에다가 학교 글씨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깃발을 먼저 그리고 학교 건물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기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법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이제 용어 자체가 알고 보면 쉬운데 용어 자체가 어려워. 자, 법례랑 볼까요? 지도에 쓰인 방금 기호 봤죠? 기호와 기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해 둔 것. 자, 이걸 법례라고 해요. 여기다 기호들이 다 들어있죠? 고속국도, 병원, 논 이러한 기호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기호나 색깔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장치를 법례라고 한다. 이 범자는 무릇범, 모두. 그 다음에 법식 내자는 규칙, 모두 모아놓은 규칙을 나타내는 말이 법례라는 거. 자, 네 번째, 축척. 자, 이제 요주의 인물 축척이 나왔어요. 아이들 이제 여기서 완전 멘붕. 여기 이제 멘붕 최고조죠. 여기서 이제 축척이란 말은 한자부터 보면 돼요. 축자는 우리가 수축의 뜻이 뭐죠? 오그라들다, 줄어들다. 왜 아이들 옷 너무너무 예쁜 건데 건조기에 돌려버리면 오그라들고 수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에 축자가 이 축자예요. 뜻이 줄이다, 오그라들다, 모자라다. 자, 이 축자는 어렵게 생겼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부수가 실사자예요. 실사.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은 엄청 길죠. 실타래로 이렇게 말아놓으니까 짧아 보이지만 뭉탱이로 있지만 이걸 길게 펼쳐놓으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들을 꼬거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나타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줄일, 축. 그래서 줄이다, 오그라들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자는 자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필통 속에 자 들어있죠? 15cm 자, 30cm 자. 그래서 길이의 단위,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자, 척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축척은 땅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줄여서 나타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 실제 거리를 얼만큼 줄였는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얼만큼 줄였는지가 중요하다. 자, 마지막 등고선 한번 볼게요. 등고선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등은 물이 등자예요. 같다란 뜻입니다. 여기서 같다. 그 다음 고는 높아, 높을 고. 그 다음에 선은 줄 또는 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이냐. 등고선은 자,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에요.
뭐라고요?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파란 부분이, 초록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땅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색깔도 진해진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4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지도로 본 우리 지역에 관한 핵심 개념을 한자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요거 지금 학교에서 이거 나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자로 차근차근하게 풀면서 개념을 생각하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오랫도록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것까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부수 특집을 하면서 3월 달에 절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의 절기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너무 예쁘죠? 지금 보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3월 6일이 바로 이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뭐 하는 날이죠? 자, 뒤에 지금 유채꽃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갑자기 제주도 가고 싶어지네요. 자, 경칩은요, 24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2월 달에는 입춘 있었고, 우수, 그 다음이 경칩이에요. 경칩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소생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칩이란 경은 놀랄 경? 놀랐어. 봄이 왔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이 벌레나 개구리들이 봄이 온 기운을 느끼고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자, 수물집자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물집자는 이렇게 부수가 벌레충이에요. 그래서 겨울잠, 자는 벌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수물집자. 그래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경칩이 지나니까 진짜로 봄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죠?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자, 이 경칩에는 이러한 풍속들이 있었대요. 보리싹 점치기. 보리싹은 한 해에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흉년일까, 풍년일까를 보리싹을 가지고 점을 쳤대요. 그 다음에 뭐 개구리 알 먹기 또는 흑담 쌓기, 그 다음에 고로쇠 수액 마시기, 그 다음에 연인의 날 이런 풍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제가 나머지는 이제 그랬구나 하는데 연인의 날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우리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었고 3월 달 이제 다음 주죠. 화이트데이가 있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비슷하게 조선시대의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키워가는 날이 바로 이 경칩이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자, 우리는 지금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받는데 그때는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은행나무 열매, 그 냄새나는 은행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은행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에 그 은행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다가 그 은행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다고 해요. 근데 왜 은행이냐? 여기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은행나무가 원래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구별이 되는 나무래요. 그래서 수나무에서 날라온 꽃가루가 있어야만이 암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산대요. 1000년 넘게 살기도 하는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서 아하, 은행나무는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 세조 때 강희맹이 만든 사시찬요라는 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경칩은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도 내년 경칩에는 은행나무 로맨스 어떨까요? 우리 또 초콜릿 주고 사탕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경칩을 한번 또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춘분으로 갈게요. 자, 이거 보랏빛 이게 이름이 뭔가요? 전 모르겠어요. 3월 21일 춘분. 자, 21일이면 거의 이제 2주 후가 되겠네요. 자,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있고, 더위와 추위도 비슷해진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겠어요. 자, 이런 춘분에는 어떠한 풍속들이 있었느냐. 자, 이제 벚꽃도 금방 있으면 피울 것 같고요.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가 되면 이제 벚꽃도 이제 예쁘게 이렇게 피겠죠? 자, 춘분의 풍속은 구름잠을 봤대요. 하늘에 구름을 보면서 구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가 잘 될 것이냐 또 안 될 것이냐 이런 걸 예측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이떡 또는 뭐 머슴떡 먹기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할 농부와 머슴들에게 이렇게 이제 술과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적인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그래서 이 춘분의 풍속은 나이떡, 머슴떡 이런
고기만 먹기 풍속이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한제라는 제사가 있었대요. 자,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 얼음이 정말 귀했어요.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요? 냉동실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얼음을 보관해야 하는 곳을 빙실이라고 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이 귀한 얼음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관되라고 추위와 북방의 신인 현명씨에게 올렸던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한제 지내기까지 충분의 풍속이었다. 이렇게 해서 3월의 절기까지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돌아오시죠. 자, 오늘도 순삭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와 대박 11시 30분을 지났네요. 자, 지난 3월 6일 경칩이었죠. 경칩 지나니까 봄 기운이 좀 마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또 콧샘추위가 아직 가지 않았기는 때문에 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력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